명절 전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은숙은 창문을 닫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 지연이 수정과 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가루를 한 잔에 살짝 털어 넣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까지 왔구나. 지연이 나가자 은숙은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수정과 속에 섞인 건 설탕이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잔을 들여다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잔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약이 탄 잔을 원래 은숙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제 네가 누구한테 이 잔을 줄지 보자. 그 잔을 마신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며느리가 수정과에 약을 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무료니까 편안하게 눌러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명절 전날 안산의 단독주택 부엌에서 은숙은 수정과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계피향이 천천히 퍼지며 집안을 채웠죠. 은숙은 냄비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붉은 액체를 바라봤습니다. 62살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온 세월만큼이나 말이죠. 손가락 마디마디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명절 전날의 고요함은 언제나 폭풍 전야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지연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3세 지연은 완벽하게 세팅된 식탁 위에서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니, 미소는 있었지만 그건 진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의무적인 표정이었죠. 지연은 수저를 놓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곤함, 답답함,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지연은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지연은 식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이렇게 혼자 준비하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죠.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그 미묘한 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감각이었죠.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목소리의 떨림에 있다는 것을 은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냄비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쉬면 늙지, 늙으면 버려지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직설적이면서도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은숙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내 어머니한테도 해줘.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연의 친정엄마 윤정. 59살의 그 여자는 은숙에게 있어 가장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윤정은 딸을 앞세워
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했다. 우리 지연이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그 말들은 겉으로는 정보 공유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당신 집보다 우리 집이 낫다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명절 때마다 윤정이 들르면 은숙은 늘 긴장했습니다. 그 여자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숙을 깎아내렸습니다. 사돈, 지연이는 정말 복 받았어요. 그 말은 언제나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숙에게는 늘 패배의 선언이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건 결국 이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잘 참아줘서라는 뜻이니까요. 은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체면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지연은 식탁 위에 마지막 접시를 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은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냄비를 들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아, 수정과 좀 따라줄래? 네, 어머니.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잔을 꺼냈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은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낙엽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지만 이 집의 공기는 늘 똑같았습니다. 지연은 수정과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또 명절이 왔네. 또 엄마가 올 거고 또 시어머니랑 신경전이 시작되겠지. 난 그 사이에서 또 눈치만 보고. 지연은 잔을 들고 나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은숙은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계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별 말씀을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했지만 깨트릴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말로 꺼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엔 언제나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또 사돈 오겠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엄마가 일찍 오신대요. 그럼 난 더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념 속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숙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벽은 얇았습니다. 엄마, 내일 오시면 그냥 조용히 좀 계세요. 제발. 지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절대 조용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 여자는 늘 목소리가 컸고 늘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게 그 여자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불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이었을까요? 내일은 평범한 명절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은숙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명절 음식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은숙은 익숙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은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지연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음식들을 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괜찮아. 너는 설거지나 해줘. 은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다시 한번 쓸어 넘기고 옷매를 가다듬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사돈, 안 그래도 일찍 오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요. 어서 오세요. 지연이가 기다렸어요. 은숙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사돈댁은 깔끔하네요. 우리 집은 좁아서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결코 좁지 않았죠. 그 말은 그저 자랑을 위한 밑밥이었습니다. 지연이 나와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지? 윤정은 딸의 손을 잡으며 은숙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엔 무언가 확인하려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은숙은 모른 척했습니다. 점심 준비 다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세 여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숙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윤정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사돈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명절인데 당연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던데. 다 배달시켜 먹고. 우리 지연이도 그러고 싶을 텐데 참 기특해요. 윤정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은숙은 그 속뜻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뜻이었죠. 은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국을 떠서 윤정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정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딸의 직장 이야기, 손주 교육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은숙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거들려고 했지만 윤정이 딸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쉬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어째?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 하는 거 없지? 아니, 괜찮아. 괜찮긴.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은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벽이 얇아서 다 들렸습니다. 은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은숙은 후식으로 수정과를 내오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수정과 병을 꺼냈습니다. 은숙은 잔 3개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부엌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없는 것을 확인한 지연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수정과 잔 2개를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
봉투를 열어 가루를 한 잔에 살짝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살살 저었습니다. 은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약을 탄 잔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나머지 잔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살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은숙은 지연이 거실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수정과 하나는 약이 탄 수정과. 은송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까지 왔구나.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은숙은 잔을 들여다봤습니다. 계피 조각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붉은 액체 속에 섞인 건 설탕이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잔을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정과 향 속에 묻혀 있었지만 미세하게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지연을 불러 따지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숙은 조용히 잔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약이 탄 잔을 원래 은숙 자리에서 윤정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잔을 은숙 자리에 놓았습니다. 나머지 한 잔은 지연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은숙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은숙은 거실로 나가며 밝게 말했습니다. 수정과 준비됐어요. 들어오세요. 윤정과 지연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수정과까지. 사돈은 정말 정성이 대단하세요. 세 여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은숙은 윤정 앞에 놓인 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건 지연이가 직접 탔어요. 친정 어머니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윤정은 즐겁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직접 탔다고? 세상에. 지연이 이런 면이 있었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잔을 입에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윤정이 멈췄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너무 급해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지연아? 뭐가 문제야?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건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윤정은 딸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제발. 하지만 윤정은 이미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은숙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맛이 어때요, 사돈?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데요? 향이 진하네요. 이게 집에서 낸 맛이죠.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성껏 탔대요. 자식 손이 제일 무섭죠, 사돈? 그 말에 지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은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체의 절반쯤 마셨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참아야 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자신의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이죠.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꾸 깨고. 아이고, 저도 그래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싶을 정도예요. 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면제요? 그거 조심하셔야 해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윤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약은 무서운 거니까. 지연은 테이블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은숙은 지연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왜 안 마셨어? 내 잔도 있는데.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은숙이 물었습니다. 맛없어? 아니에요. 그냥 배가 불러서요. 그래. 그럼 나중에 마셔. 은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연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은숙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잔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사돈 솜씨는 최고예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배불러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어지러운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은숙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갑자기 피곤하네. 그러세요. 편하게 쉬세요. 은숙은 담요를 가져다 윤정에게 덮어줬습니다. 윤정은 고맙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숙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부엌으로 와.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은숙이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은숙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잔 누구 주려고 탔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은숙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누구 주려고 한 거야? 어머니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은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 주려고 한 거구나. 죄송해요. 왜? 너무 힘들어서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날 재우려고 한 거야? 네, 그냥 좀 쉬시라고 수면제였어요. 해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은숙은 지연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면제든 뭐든 남몰래 약을 타는 건 똑같아. 그게 뭔지 알아?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라
독을 타도 모를 줄 알았겠지?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좀 쉬시라고. 그냥 뭐.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날 재우려고 한 거야? 아니면 내 입을 막으려고 한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이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가 그 잔을 마셨어. 내가 탄 잔을. 지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숙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참 공평하네. 딸이 저지른 죄를 어머니가 대신 마시는구나.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그런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어머니 봐야지. 지연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윤정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고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잠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은숙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윤정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운 듯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연은 울며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병원 가야 해요. 은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구급차 불러주세요.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불러. 예. 내가 한 일이잖아. 내가 불러.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주소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윤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곧 구급차 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윤정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지연은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은숙은 현관까지만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정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숙은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엔 담요가 흐트러져 있었고 식탁엔 빈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잔들을 치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참 공평하네. 딸이 저지른 죄를 어머니가 대신 갚는구나. 은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지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이 수면제 성분에 과다 노출됐습니다. 위세척을 했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네, 들어가세요. 지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윤정은 딸을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놀랐지? 지연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윤정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뭐가 있어? 다 제 잘못이에요. 윤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그 수정과 누구 거였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물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 거였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내가 시어머니한테 하려던 걸 대신 마신 거구나.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지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참고. 엄마는 항상 저한테 내가 잘해야 한다고만 했잖아요. 전 지쳤어요. 윤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게 다 엄마 때문이었구나.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맞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시집 가면 참아야 한다고,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널 이렇게 만든 거구나. 지연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습니다. 윤정도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숙 씨한테 전화해봐. 예. 사과해야지. 내가 직접.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엄마가 어머니랑 통화하고 싶대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꿔봐. 지연은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돈. 네. 그 잔 왜 나한테 줬어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독을 탈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은 그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나 때문이었네요. 맞아요. 당신이 딸에게 가르친 건 체면이지 인간이 아니었어요. 윤정은 전화를 귀에 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의 말은 차갑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윤정은 그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딸한테 가르친 게 남 눈치 보고 참는 것뿐이었네요.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시집은 원래 힘든 거라고.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의 은숙은 볼 수 없었지만 윤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숙이 얼마나 실망했을지를 말이죠.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당신 딸한테 사과하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맞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착하게 살라고, 참으라고,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널 망가뜨린 거야.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그냥 엄마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고 싶었어요. 윤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자랑스러워.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넌 내 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틀 후 윤정은 퇴원했습니다. 지연이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친정집이 아니라 은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윤정이 말했습니다. 가야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두 사람은 문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은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숙은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여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됐어요. 윤정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과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은숙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랬어? 지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엄마도 미워했고 어머니도 미워했어요. 다들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기만 했어요. 착해야 한다고, 잘해야 한다고. 전 그냥 숨이 막혔어요.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날 재우려고 한 거야? 네, 그냥 좀 쉬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저도. 그래서 어머니가 좀 주무시면 그 사이에 제가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어머니를 아프게 했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도 그 피를 닮았어요. 엄마처럼 체면만 생각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신경 안 쓰고. 윤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넌 달라. 너는 적어도 내 잘못을 인정했잖아. 은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딸. 서로를 닮았지만 또 다른 두 사람. 은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죠.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찻잔 3개를 가져왔습니다. 차라도 마셔요. 세 여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이제 달라지려고 해요. 딸한테 짐이 되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은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윤정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노력할게요.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 여자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은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윤정과 지연은 저녁 무렵 일어났습니다. 은숙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사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돌아보니 찻잔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잔들을 치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 결국 가족이란 그런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은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안부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 먹었어. 너도 잘 먹고 다녀. 네, 어머니. 대화는 짧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색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윤정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윤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말투가 겸손해졌습니다. 사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게 지내죠. 사돈은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 많이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은숙은 전화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다시 안 그러니까요. 은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은숙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만들 줄 알았어? 요즘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만들고 싶어서요.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나물 무침, 조림, 김치까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반찬을 맛봤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응. 내 손맛이 느껴져.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 정말 죄송해요. 은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자꾸 사과하면 나도 불편해. 하지만, 지연아, 사과는 한 번이면 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지연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지내자.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고맙긴. 내가 노력하는 거 다 보여.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음식, 동네 소식.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윤정을 만났습니다. 윤정도 검진을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사돈? 아, 사돈. 여기 왜 오셨어요? 저도 검진이요. 사돈은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서 있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커피라도 할까요? 좋죠.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돈,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지연이한테 미안하고 사돈한테도 미안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은숙은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전 평생 남들 시선만 신경 썼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눈엔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정작 내 딸이 뭘 원하는지는 몰랐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정은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사돈도요? 네. 전 며느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신경 썼어요.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정작 지연이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 안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엔 공감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빴을까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서로를 경쟁자로 봤던 것 같아요. 딸을 빼앗길까봐, 며느리를 빼앗길까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사돈이 제 딸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돈은 제가 며느리를 부추긴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린 둘 다 지연이를 사랑했던 거잖아요. 은숙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린 둘 다 지연이를 아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윤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윤정이 말했습니다. 사돈,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은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왜요? 사돈댁만 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는 거예요. 은숙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가져갈까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오세요. 그래도 빈손으론 못 가요. 그럼 마음만 가져오세요. 두 사람은 병원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은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윤정도 지연이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은숙은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윤정의 집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은숙은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손수 만든 약과와 한과였습니다.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은숙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경쟁하듯 차려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저 정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윤정의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은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사돈, 어서 오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은숙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윤정이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과랑 한과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 나물, 찌개, 밥. 윤정이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사돈 오신다고 아침부터 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맛있겠어요. 정성이 가득한데. 지연도 나왔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지연아. 너도 도왔구나. 네,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요. 새 여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이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사돈,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사돈도 많이 드세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윤정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칭찬했습니다. 전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부쳤어요? 비법이 있어요. 기름 온도를 잘 맞춰야 해요. 오, 그렇구나. 나도 다음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요리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습니다. 차 드세요. 고마워요. 지연은 두 어른을 번갈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요. 우리 앞으로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 사돈을 경쟁자로 봤어요. 딸을 사이에 두고 누가 더 중요한지 겨루는 것처럼요. 은숙은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우린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 다 지연이를 사랑하니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사돈이 며느리를 제 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죠. 지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 다 고마워요. 이렇게 변해주셔서. 윤정이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은숙도 지연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맞아. 우린 원래 가족이었어. 그냥 잠깐 길을 잃었던 거야.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윤정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돈, 이거 보세요. 지연이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지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통통한 볼, 밝은 미소. 은숙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귀엽네. 이때가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유치원 다닐 때예요. 지연도 옆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우와, 이 사진은 오랜만에 보네요. 세 여자는 사진첩을 넘기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식 사진까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숙은 결혼식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날 정말 예뻤어. 난 저 뒤에 서 있었는데 지연이 웃는 모습 보고 마음이 놓였어. 윤정도 같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전날 지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어요. 지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분 다 저를 걱정해 주셨구나. 은숙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윤정도 딸을 안았습니다. 맞아. 우리 소중한 딸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윤정이 일어섰습니다. 벌써요? 저녁도 하고 가시죠. 아니에요.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럼요. 지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숙은 신발을 신으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은숙은 지연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보자. 네, 어머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게일 수도 있고 운명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연이나 윤정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은숙은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세 여자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순간들,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은 완전히 왔습니다. 은숙의 마당엔 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색색의 꽃들이 봄을 알렸습니다. 은숙은 마당을 거닐며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 여자가 다시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은숙의 집에서였습니다. 은숙은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과 지연이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해 보였습니다. 사돈 왔어요. 어서 와요. 지연이도. 세 여자는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식탁이 보였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연의 직장 이야기, 윤정의 동창회 이야기, 은숙의 텃밭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엔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무리하지는 마. 네, 걱정 마세요. 윤정도 말을 보탰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보양식 좀 해줄까?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은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이제 다 컸어. 스스로 잘하는데 뭘.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려 하자 은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정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돕겠어요. 세 여자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설거지를 하고, 하나는 닦고, 하나는 정리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숙이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정과였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숙은 잔 3개를 꺼내 수정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탔어요. 이제 약은 없어요. 윤정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마셔도 되겠죠? 그럼요. 이번엔 진짜 달아요. 지연도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 마음으로 마실게요. 세 여자는 동시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계피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은 함께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은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이 어때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해요. 이게 진짜 수정과 맛이네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저 꽃들처럼 다시 피어났네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때 시들었지만 다시 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은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 윤정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잔을 바꿔치기 했을 때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윤정과 지연이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요?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약을 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게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걸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린 이미 용서했어. 서로를. 윤정이 물었습니다. 사도는 언제 우릴 용서했어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지연이가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세 여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은숙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좋다. 봄바람. 윤정도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정말 좋네요. 새로운 시작 같아요. 지연도 두 사람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네요. 세 여자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꽃들, 하늘의 구름, 날아가는 새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은 나눴으니까요. 지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세 여자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계피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더 이상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용서의 끝에서 피어오른 향기였습니다. 체면과 복수를 넘어선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가족의 향기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피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 향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평화로운 향기였습니다. 세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폭풍이었습니다.